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 홍경진입니다. 여러분은요, 병원에 가지 않고 통증을 없애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가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이번 영상을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하면요, 떠오르는 것 바로 수술일 겁니다. 저는 사실 수술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던 의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깨랑 무릎 쪽이 이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인공관절도 많이 했고 또 관절경 수술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사실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당연히 권유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외래에서 이렇게 진료를 볼 때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근골격계 수술, 그러니까 뭐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뭐 디스크 아니면 무릎 관절이 아픈 이런 근골격계 수술은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수술, 뭐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환자분들의 반응도 다르고 표현도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요, 우리가 내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반응이 어떠냐? 처음에는 당황하고 뭐 겁을 먹고 그러시지만 결국은 내가 이제 계속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기 순응하면서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니까 암 수술보다는 이제 근골격계 수술을 당연히 하는데, 이 근골격계 수술을 권유할 때는 조금 환자분의 반응이 다릅니다. 일단 저부터도요, 누가 수술을 해라, 뭐 수술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든 수술 안 하고 낫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뭐 주사나 약이나 이런 걸로 좀 치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일단은 수술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크시거든요. 그리고 수술은요, 또 수술 자체도 좀 겁을 먹긴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그냥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에 걸리는 시간들, 그리고 그 재활하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냐? 대부분 못하죠. 일하지 못하고 쉬거나 아니면 일하는 것도 제한이 되는데, 그런데 걸리는 여러 가지 이제 장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병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심장으로 유명한 병원에,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심장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제 외래에 굉장히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근데 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심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먹는 약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약을 드실 때 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저한테 심장병원에서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면,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상태가 안 좋으니 수술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께서 나는 어깨가 찢어졌어도 피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사나 먹는 약으로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할 경우에 위험한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보다는 이제 주사 치료나 먹는 약 같은 걸로 이제 많이 권유를 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많이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유튜브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운동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외래에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놓고 밴드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어깨 아프시니까 이거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설명을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정도 지나니까 회전근개가 많이 찢어져 있었던 분들, 아니면 뭐 허리 디스크가 많이 안 좋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의외로 잘 지내고 통증 없이 괜찮게 지내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다시 아파서 계속 와서 주사 맞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그룹에 어떤 차이가 있었냐? 그렇지는 않고, 두 분 다 뭐 회전근개가 찢어졌으면 많이 찢어져 있었고요. 또 디스크가 안 좋으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제가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재발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운동을 잘 안 하고 아무래도 몸이 힘드시기도 하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운동이 잘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들은요, 다시 또 아파져서 이렇게 계속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러면 이렇게 운동이 좋구나라는 거를 물론 이제 학생 때 공부하면서도 많이 보고 정형외과 전문의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알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실질적으로 환자분들께 각각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일일이 진료실에서 볼 때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내가 아픈 지금 내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 유튜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제가 사실 외래에서 진료를 많은 환자분들을 보지만 외래에서 진료 볼 때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환자분 스스로 집에서 지금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하나는요, 뭐 어떤 유튜브 봤더니, 뭐 5분 만에 좋아진다는 운동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내가 진짜 열심히 허리 아프신 분들은 벽에다 이렇게 치는 운동도 하시고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막 아령 드는 운동도 하시고요. 어깨 강화한다고 막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금방 포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기도 그렇지만, 제가 외래에서 실제로도 있었지만,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었는데, 어깨를 강화해 준다라는 유튜브를 보시고 정말 열심히 어깨 강화하는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회전근개가 훨씬 더 많이 찢어져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에 좋은 운동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막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어깨 아니면 허리, 내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셨다면 반드시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고, 저번에 다른 병원 갔더니 주사를 맞고 좀 좋았어요. 그래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잘 지내다가 다시 또 아파졌어요. 또 주사 맞을 때 또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파요.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어떤 물리치료나 어떤 약물치료 이런 걸 하면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발이 되면서 아파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 점점 짧아져요. 전에는 주사 한 번 맞으면 막 2년, 3년 갔다가 요즘은 한 2개월, 3개월만 지나면 계속 아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치료를 받고 지금 허리가 안 아프고 어깨도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안 아프니까 치료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기존에 했던 일이나 기존에 했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운동이라든지 안 아플 때 어떻게든 운동해서 이겨내야지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느 쪽에 계신가요?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실은 잘 운동을 안 하시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MRI 찍고 수술 받아야 된대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MRI에서도 디스크가 터져서 심각한 상태여서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의외로 MRI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심하지 않은데, 증상은 심하지 않은데 조금 불편하니까, 그리고 수술 권유 받으니까 그냥 수술 받고 빨리 끝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맞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술은 물론 수술해서 잘 되고 목적이 있게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으면 디스크를 제거하고 회전근개가 찢어졌으면 회전근개가 찢어진 상태로 치료를 잘하고 수술이 잘 이루어지면 좋지만, 어쨌든 수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한 이후에 우리가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MRI를 찍고 무조건 수술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좋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싼 주사 맞으니까 좋다는데 이거 좀 놔주세요. DNA 주사 놔주세요. 콜라겐 주사 놔주세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비싼 주사 여러 가지가 있죠. 프롤로 주사도 있고요. 콜라겐 주사도 있고, DNA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 지금 내 몸에 맞는 상태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전기가 찢어졌으면 그거에 맞는 주사를 해야 되고요. 염증이 문제다 그러면 염증을 줄여주는 거에 맞는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비싼 주사 맞고,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히 옳지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면요, 내가 너무 내 몸의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그냥 치료를 받지 않았나, 아니면 그렇게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았나 라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운동은 다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리 아파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래도 아파 하시는 분들한테 운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요, 아프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운동할 때 너무 시리고 아프고 운동 끝나고 너무 아픈데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아파서 도저히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운동은 좋지만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스콧 다이라는 박사가 말씀한 이 기능적 한계, 특히 무릎에 한해서 이제 기능적 한계라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릎 관절이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선이 있는 게 보이시는데, 이게 바로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능적인 한계인 거죠. 가로축은 이제 빈도수, 그러니까 얼마큼 자주 하는지, 그리고 세로축은 부하, 얼마나 강한 강도로 이제 자극을 주느냐인데, 한 2m 정도에서 한 번 정도, 12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점프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게 왜냐면 기능적 한계 안쪽에 이 아래쪽에 있는 안전범위에 있거든요. 이런 건 괜찮은데 3m, 5m에서 뛰어내린다. 그거는 이제 안전범위 바깥에 있으니까 한 번만 이렇게 손상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능적 한계가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뭐 10km 걷기, 뭐 2시간 동안 운동하기 이런 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 이 기능적 한계 그래프가 이게 낮아지는 이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또 그래프 선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다쳐서 근력량이 확 줄었을 때 아니면 어떤 수술을 받거나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다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건강하게 젊었을 때에는 뭐 10km 달리기도 괜찮고 10km 걷는 것도 괜찮고 2시간 운동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다치거나 뭐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점점 약해지면요. 이 안전 범위도 점점 줄어들면서 그런 동작들이 점점 제한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꾸준하게 운동을 했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도 크고 점점 이제 활동량도 많아져. 그러면 이런 안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걷기만 해도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20km 걷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무릎의 기능적 한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뭐 만보 걸으면 좋더라. 그래서 내 무릎의 기능적인 한계는 만보가 안 되는데 무작정 만보를 걷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요. 오히려 무릎을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게 그리고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내 나이에 따라서 지금 내 신체에 따라서 이 적절한 운동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적절한 운동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중력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이상 우리가 달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에 사는 이상 이 중력을 피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뭐 365일 24시간 중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서 있을 때 지금 이 가운데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중력 중심선이라고 그래서요. 이 중력에 대한 신체의 중심선을 말합니다.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서로 해서 귀 뒤쪽 그리고 어깨 견봉뼈의 앞쪽 그리고 고관절 뒤쪽 무릎과 발목 관절의 앞쪽 여기를 쭉 이렇게 선을 이으면 이게 바로 신체의 중력 중심선이 되는데 이 중심선에 요 라인이 맞춰져 있으면 내 관절이 딱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뭐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가자미근, 척추기립근 이런 근육들이 어느 정도 잘 서포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라운드 숄더가 되고 목도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북목도 되고요. 허리도 굽어지게 되고 뭐 무릎도 좀 휘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어느 하나의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최소 저항의 경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전기 실험 같은 거 하면요.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적은 곳으로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라운드 숄더가 돼서 이렇게 어깨가 굽으면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타이트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근육이 이제 타이트하지 않은 근육들을 쓰기가 좀 더 쉬워지니까 그쪽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 어느 한쪽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관절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중력을 제대로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틀어지거나 자세가 안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관절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력을 이기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최소 저항의 경로랑 또 관련이 된 게 바로 근막입니다. 우리 어디 뭐 목이 아픈데 하면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어깨도 아픈 것 같고 이렇게 막 여러 군데가 다발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서는 이 근막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토마스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2000년도 초반에 주장한 이제 근막 경선이라는 건데 우리 몸에 이 근육을 싸고 있는 막 바로 이 근막이 목 뒤쪽부터 이제 발 아래쪽까지 쭉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근막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에 이제 텐트가 나와 있잖아요. 이 텐트 안쪽에 있는 기둥이 바로 우리 몸의 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텐트 위를 덮고 있는 천들은 우리 몸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단단하게 잡고 있는 이 띠 같은 줄들이 바로 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근막이 어딘가 손상을 받으면 근육이나 이런 기둥이나 이런 천이 망가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면 뼈나 근육이 손상을 받지 않아도 이 근막이 어딘가 손상을 받으면 텐트가 조금 쭈글쭈글해지죠. 이러면서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근막이 손상을 받으면 몸이 어딘가가 좀 무너지고 약간 몸이 틀어지거나 이런 불균형이 올 수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쯤에 한 50대 여성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계속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는데도 목에 엑스레이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전혀 문제는 없고, 그런데 목은 계속 아프고 막 주사를 맞아도 무슨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해봤는데, 뭐 실제로 신체 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분이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목을 뒤로 젖히거나 구부릴 때 이 배 앞쪽에 있는 부분이 좀 땡긴다라는 느낌이 좀 드셨어요. 그래서 환자분 혹시 뭐 배에 무슨 상처나 어떤 뭐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옛날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제왕절개 상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초음파를 대서 봤더니 근막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이 목 치료가 이 근막경선처럼 이 배 앞쪽에서도 이렇게 X자로 지나가거든요. 목 뒤쪽에서 나온 근막이. 그래서 그 근막을 좀 풀어주는 방법으로 치료했더니 의외로 목 통증이 한 2-3개월 만에 빨리 좋아지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막도 굉장히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우리 몸의 통증을 잡아주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헬스장에서 하는 이런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뿐만 아니라 근막을 풀어주는 이런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스트레칭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운동을 하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막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신체 부분이 여러 부분이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통증이 없는 움직임을 위한 3가지 운동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일단 어깨 문제인지 목 문제인지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목을 한번 뒤로 젖혀주셔서요. 목을 한번 이렇게 아픈 쪽, 뭐 예를 들면 내가 왼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서 반대쪽 오른쪽으로 이제 대각선 45도 정도로 쭉 이렇게 봤을 때 찌릿한 느낌이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깨 문제라기보다는 목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펄린 테스트라고 해서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걸 좀 체크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쭉 숙여 보세요. 이렇게 숙였을 때 양쪽 팔이나 내가 평소에 불편했던 뭐 어깨 쪽이나 승모근 쪽으로 아프다. 이것도 역시 목 문제입니다. 이거는 레미데 사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이제 많이 감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이렇지 않은데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걸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아픈 쪽, 예를 들면 저 지금 봤을 때 이제 이쪽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를 쭉 올려가지고 귀 뒤까지 쭉 올려보세요. 올려보는데 너무 아파. 그러면 반대쪽 손으로라도 이렇게 쭉 올려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귀 옆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옆에 누가 계시면 이렇게 어깨를 잡고 쭉 들어 올려서 수동적이라고 그러죠. 누군가가 이렇게 끝까지 해서 귀 뒤까지 팔이 간다. 그냥 아프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팔을 쭉 올려도 이게 귀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거 어깨 관절 안쪽이 굳어있는 오십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번씩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면요, 이 다음 단계로는요, 이 3가지 단계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단계로 뭐냐?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요. 2번째 단계로는 잡아주고 바로 안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강하게 스트렝스닝을 해줘야 됩니다. 이 3단계 운동을 해주시면 이제 어깨 통증에서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스트레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막이 굳어 있거나 아니면 관절이 굳어 있거나 이럴 때에는요, 관절의 움직임을 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트레칭인데, 뭐 예를 들면 50견 이렇게 어깨가 굳어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어깨를 좋게 한다고 막 단련하거나 이런 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대흉근이나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벤치프레스 할 때 내가 어깨가 아프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어깨 관절의 각도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승모근을 써서 막 이렇게 힘을 쓰면서 올려요. 헬스장 가보면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깨가 아픈데 억지로 운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면 이 관절이 굳어있는데 억지로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운동하다 보면 당연히 보조근이라고 하는 뭐 승모근이나 삼각근 다른 근육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지고 관절 안쪽에 있는 염증을 더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각도, 지금 앞에서 하셨을 때 팔이 어깨, 귀 뒤쪽까지 쭉 올라가시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시기보다는요,
우선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깨 먼저 설명드릴 텐데 스트레칭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정적인 스트레칭, 하나는 동적인 스트레칭이 있는데 정적인 스트레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를 잡고 쭉 밀거나 이렇게 손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이 어딘가 고정된 상태에서 관절을 쭉 풀어주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동적인 스트레칭은 쉽게 말하면 뭐냐? 이렇게 손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팔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지면서 관절이 굳어있는 걸 좀 풀어주는 이 동적인 스트레칭이 있는데 어깨가 굳어있는 분들은 동적인 스트레칭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 풀어지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요 바로 정적인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어깨가 굳어있는 분들은 스스로 여기까지 쭉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을 벽에다 딱 댄 상태에서 벽을 그대로 쭉 서서히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절 각도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천천히 펴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쭉 풀어주는 이런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50견 있으신 분들은 팔 앞으로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뒤로 돌리는 거 아니면 뒤에 있는 거 뭐 뻗는 거 이런 외회전 내회전 동작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내회전 스트레칭 바로 슬리퍼 스트레칭이라는 건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땅에 대고요. 이렇게 손목을 쭉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회전, 이렇게 안으로 돌려주는 동작들을 좀 스트레칭 해주시면 이것도 굉장히 굳은 어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증상이 좋아지고 좀 결리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요 테니스 공이나 이런 걸로 벽이나 땅에 이렇게 공을 대고요. 근막을 마사지해주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근막을 풀어주는 이런 마사지 같은 거를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스트레칭을 했더니 내가 어느 정도 관절 각도가 다 돼. 그리고 아니면 앞에서 따라 하셨을 때 나는 굳어있지 않아. 그런데 어깨가 아파.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엔 뭘 하셔야 되냐? 바로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잡아주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속근육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어깨 주변에는 그냥 어깨를 드는 데 필요한 뭐 삼각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능형근, 승모근, 뭐 전거근, 뭐 앞쪽에 있는 대흉근, 소흉근 굉장히 많은 이 날개뼈와 어깨뼈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어깨뼈 주변에 붙어있는 이 회전근개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어깨를 움직이는데 힘을 쓴다기보다는요. 어깨를 안정화시켜서 불안정하지 않게 잡아주는 목적의 근육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깥쪽에 있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바로 삼각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다음에 보이는 근육들이 바로 어깨뼈 안쪽에 붙어있는 회전근개들이에요. 뒤쪽에 있는 극하근, 뭐 소원근,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극상근 이렇게 네 가지 회전근개가 있는데 우리 어깨가 움직일 때에는 이 회전근개들은 어깨 팔뼈를 이 안쪽으로 꽉 잡아주는 그래서 중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삼각근은 큰 힘을 써야 되니까 어깨 팔뼈를 좀 불안정하게 위쪽으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짝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제 어깨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하는 화살표들이 이제 몸 안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들이 바로 회전근개나 날개뼈 주변에 이제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이 이 어깨 팔뼈가 있으면 그거를 딱 잡아줄 수 있게 관절이 불안정하지 않게 딱 잡아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겉에 있는 삼각근은 팔을 들어 올릴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조금 어깨 팔뼈를 위로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균형이 딱 맞춰서 이런 짝힘이 맞아서 어깨 팔뼈가 이 중심에 맞춰서 잘 움직이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원인들 뭐 예를 들면 내가 삼각근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회전근개가 좀 약해져 있거나 그러면서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깨 팔뼈가 팔을 들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위쪽에 올라가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젊은 분들,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깨 아파하시는 바로 충돌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밸런스가 서로 맞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겉에 있는 근육 아무리 키워봤자 계속적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바로 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세라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회전근개 강화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팔꿈치를 90도로 하고요. 이렇게 팔꿈치 옆을요. 몸 옆에 옆구리에 딱 붙인 상태가 기본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천천히 밴드를 뒤로 당깁니다. 너무 많이 당기실 필요도 없고요. 천천히 뒤로 한 45도 정도만 당기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주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놓아주고 이거를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요. 한 번 했으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겠죠? 팔꿈치는 똑같이 이 90도 유지한 자세는 유지한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이 세라밴드는요, 문고리에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어딘가 이게 흔들리지 않는 곳에 딱 묶어 놓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쭉 돌려줘서 어깨 후면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뒤로 돌아서
앞쪽으로 쭉 밀어주는 이런 동작도 역시 5번에서 10번 정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바깥쪽으로 돌렸으니까 이제 안쪽으로도 돌려야 되겠죠? 이 안쪽으로 돌려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깨뼈 주변에 그리고 날개뼈 주변에 있는 이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평소에 어깨에 회전근개 통증이 있거나 어깨에 좀 불안정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보시고요. 더 많은 내용들은 이제 무통혁명 제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속근육을 강화시켰다면, 그래서 어깨가 안정화가 됐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에는 어깨를 강하게 만들어줘야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겉에 있는 근육들을 강하게 할 차례입니다. 특히 이제 겉에 있는 대표적인 근육이 바로 옆에 있는 삼각근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등 쪽이나 앞쪽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 뭐 광배근이라든지 대흉근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런 근육들은 주로 우리가 뭔가를 뭐 조그만 걸 조작할 때 쓴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힘을 쓸 때, 주로 이럴 때 쓰는 건데, 이런 근육들이 적절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속근육만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힘을 쓸 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절 각도가 다 나오는 스트레칭이 다 되고요. 그리고 속근육을 강화시켰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겉에 있는 겉근육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겉근육 강화하는 운동들은요, 여러분들 너무 잘 하실 거예요. 간단한 아령 같은 걸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쭉 위로 올려주는 운동도 있고요. 뭐 라테랄 레이즈도 있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 근육이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아령을 들고 하시는 거 좋습니다.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가벼운 무게부터 세트 수를 늘려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뭐 예를 들면 내가 아령을 들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가벼운 아령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라밴드를 발로 밟고요. 옆으로 쭉 들어 올리거나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삼각근이라든지 어깨 주변에 있는 겉에 있는 큰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라밴드는 장력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게가 있는 아령이나 이런 좀 무게가 있는 것들은 일단 한번 올리면 이렇게 내가 무게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 힘은 다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힘들다, 내가 어깨 수술을 받았거나 좀 어깨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세라밴드부터 순차적으로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스트레칭 해주고 안정화시켜주고 강화시켜줬다. 그렇게 운동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 관절 케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일상에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자세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 좋은 자세 많이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등도 굽고 목도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거북목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서 목도 굽어 있고 허리 쪽도 굽어 있으면서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루 일과 끝나고 집에 오면 어떤가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높은 베개 비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뭐 텔레비전 볼 수도 있고 유튜브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이런 자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또 앉아있을 때 어떤가요? 정확한 자세, 정자세로 이렇게 딱 허리 펴면서 앉아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허리를 굽은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계속되면 당연히 이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다시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해도 다시 아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세를 피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깨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특히 자면서 어깨 통증을 좀 조절하는 거, 자면서 허리 통증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고 평소에 많이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요, 자면서 이제 하는 자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때 어떻게 자나요? 똑바로 누워서 자면 참 좋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누워서 잔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만세 자세로 이렇게 올려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엎드려서 자는 게 편하다고 해서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자세들 굉장히 어깨 통증이 안 좋습니다. 특히 어깨가 굳어 있거나 염증이 심한 분들, 아니면 찢어진 회전근개가 파열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어깨에 부담이 가게 되고 염증을 더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꼭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지 내가 안 아프게 잘 수 있고 또 자고 일어나서도 통증이 없을 수 있냐?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 중립 자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어깨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막 베개 같은 게 껴놓고 이렇게 보조기 같은 거 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자세가 바로 회전근개나 어깨 주변에 삼각근이라든지 이런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똑바로 누운 자세가 사실 제일 좋아요, 주무실 때에는. 근데 똑바로 누워서 베개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주무셔도 굉장히 이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만 잘 수는 없습니다. 뭐 조금 뒤척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옆으로 꼭 내가 자야 되겠다 그러면 아픈 쪽 말고 반대쪽 어깨로 주무시되 이제 아픈 쪽에는 이렇게 벽에 같은 걸 좀 올려놔서 주무셔도 되고요. 그리고 꼭 내가 이쪽으로만 자야 되겠다, 나는 이쪽으로 아니면 못 자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등 뒤쪽에 약간 베개를 대놓고 약간 대각선 45도로만 어깨가 너무 이렇게 말리지 않게 조금만 말릴 수 있도록 해서 주무셔도, 이런 자세를 이렇게 습관만 바꿔도 어깨 통증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아무리 약을 잘 먹고 아무리 병원에서 주사치료나 뭐 체외충격파 물리치료 잘 받고 아무리 잘 치료를 받아도 자꾸 재발이 되는 분들은요, 바로 이렇게 생활에 있는 습관이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내가 조금씩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운동 정말 재미없어서 못하겠어요. 나 이런 습관 정말 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사실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운동 방법 찾아서 영상에 올려도, 그리고 이렇게 책을 써서 좋은 운동 방법을 많이 가르쳐 드려도 따라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이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강조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좀 텁텁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양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운함을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신호, 그리고 행동, 그리고 보상의 이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신호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났다, 이게 바로 신호고요. 그 다음에 행동,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제 양치질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 보상이 뭘로 주어지냐? 바로 입안에 있는 상쾌함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런 보상들이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호와 행동과 보상이라는 이 사이클에 맞추어서 내가 아침마다 양치질을 하는 좋은 습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운동도 역시 똑같습니다. 운동을 그럼 어떻게, 양치질은 이렇게 상쾌한 이런 보상이라도 있다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물론 여러 가지 신호들이나 행동, 보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신호, 일정한 시간을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나서, 아니면 저녁 시간, 아니면 자기 전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어떤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깨에 관련한 운동도 좋고요. 근데 운동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류수가 많을 필요도 없고요. 한 가지만, 이걸 했더니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증상에 맞는 것 같아, 이런 운동을 하나만 고르셔서요, 길게도 안 하셔도 됩니다. 1분, 길면 5분, 이 정도 내외로 행동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보상은 어떤 게 주어지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보상을 운동하는 동안 유튜브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방법도 있고, 운동 하나 하고 사탕을 하나 먹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어떤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보상들을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보상, 이게 어깨 통증이 줄어들거나 허리 통증, 다른 관절의 통증이 좋아지는 더 큰 보상으로 분명히 돌아올 텐데, 이렇게 4주에서 6주 정도만 진짜 눈 딱 감고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관절의 통증이 좋아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작은 실천, 작은 신호와 작은 행동, 작은 보상만 이렇게 따라 하셔도 여러분들의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 조금씩 따라 해보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우리 몸에 이제 통증이 있다는 것은요, 분명히 몸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되나? 내가 주사를 맞아야 되나? 수술 받아야 되나? 이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에 맞게 치료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없이 생기는 통증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단계 운동들, 이런 운동만 적절히 잘 하셔도요,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이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른바 내 몸의 통증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 제 책 무통혁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영상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좀 꼭 보고서는 최대한 댓글 남겨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홍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